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 백종원 기자님 모셔보고 최근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세금과 관련된 뭐 좀 부자들한테 별도로 세금을 걷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어서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예. 네, 영국 그 가디언에 보도 난 거부터 보여드리면요.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억만장자들이 이제는 웰스 텍스, 그러니까 부유세를 내야 된다고 뭐 재무장관들이 말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예. 자산에 대한 세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100억 갖고 있으면 매년 2억씩 내라. 그렇습니다. 이야. 예. 그래서 독일,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4개 나라 재무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 정부도 동참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 3,000명에 네. 최소 연 2%를 2% 말씀처럼 매겨서 음흠. 세계 각국 정부가 하나의 주머니, 보따리에 모아서 네. 기후변화 대응이나 전염병 대응 이런 데 쓰자라는 거고요. 거기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40억에서 350억 정도, 340조 원 정도 예. 될 거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 보자라고 재무장관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아, 재무장관들 모임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분 뭐 얼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경제학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인데요. 예. 이 교수가 몇 년 전부터 현재한 세금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러면서 슈퍼리치에 대해서 이런 부유세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석학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세금을 잘 안 낸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3,000명한테만 내자고 그랬어요. 예, 전 일단, 세계에서. 예, 전 세계 3,000명 슈퍼리치. 그래서 그 얘기를 3,000명은 듣는 순간 예. 내야 될 것 같죠. 3,000명. 3,000명 어디서 나온 3,000명 거냐?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일단 이 그래프를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예. 요 EU 텍스 옵저버터리 유럽연합 세금 관측소라는 싱크탱크입니다. 예. 프랑스에 있는 싱크탱크인데 거기서 일단 3,000명의 연 2% 자산 매기자, 세금 매기자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가브리엘 지크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G20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주장을 한 거고 그걸 재무장관들이 받은 겁니다. 이 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소득 집단별 세금 부담률 표인데요. 프랑스는 이제 세율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가면 아주 극단적인 억만장자로 가면 세율이 팍 떨어진다는 거고요. 네덜란드도 그렇다는 거고 미국도 야.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세율이 떨어집니까? 보통 누진세가 돼 있어서 더 높아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막판에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왜 예. 떨어져요? 그걸 이제 탈세를 하는 건가? 지크만 교수의 성명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세금 구조를 슈퍼리치는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탈세의 여러 가지 절세나 탈세의 여러 수단들을 이용해서 실효세율을 낮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많지 내가 진짜 않은데. 돈 많으면 진짜 유명한 회계사, 세무사 다 써서 예. 조세 회피처도 가고 뭐도 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극단적으로 많이 낮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들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간략하게 필요성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재무장관들은 일단 억만장자들이 세금이 낮은 관할권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예. 뭐 약간 나쁜 의미로는 조세 회피처로 옮겨서 세금을 피하고 있고 그런 슈퍼리치들의 자산의 0.5% 미만만 세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논리를 떠나서 이제 필요성인데 홍수나 가뭄, 뭐 폭염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그런 초래한 나라들의 초부유층이 일단 세계를 위해서 보상 재원을 좀 내놔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장관들이. 예. 요새 하여튼 세금을 아끼는 확실한 방법 쓰려면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예. 뭐 떠오르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뭐 애플이나 구글이 뭐 아일랜드 한때 법인세 9%였으니까요. 미국은 막 법인세 20%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그 정도 국제적으로 놀려면 예, 어느 예.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매우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그런 전략을 설계를 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돈 많으니까 좀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뭐 있을 수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 조세의 피처로 간다는데 예. 그걸 어떻게 잡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데도 이렇게 세금을 안 냈네? 라고 하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데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위 3,000명 그 뽑을 때도 1등부터 3,000등은 다 어디가 숨고 3,001등부터 6,000등까지가 뽑힐 것 같은데요? 야, 우리가 제일 많은 거 맞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약간 뒷부분인데 일단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말씀하신 지적 그리고 우려가 사실이고요. 어. 제가 세무 변호사나 세무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 슈퍼리치들이 소득세, 양도세 같은 건 다 건전하게 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라고 다들 지적을 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슈퍼리치의 부유세를 매기면 이미 소득세나 양도세를 낸 슈퍼리치들한테 한 번 더 내라고 그래요. 니네들만 더 내라고 하는 건데 예, 예. 너네들은 세금 안 냈으니까 더 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 봐요. 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조세 비처에 옮겼는지 뭐 탈세를 했는지를 수사를 해서 증거도 밝혀낸 게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증거가 있는 건 3,000등이라는 이유로 더 내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럼 그게 그럴 수 있겠네. 딱 보기에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네. 물린다고 세 개가 합의했다고 쳐. 예. 그래도 그러면 부유세 과세 대상 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도대체 그 슈퍼리치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 각지에 주로 말하는 지금 3,000등 안에 있는 슈퍼리치는 다국적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가 많은데 그걸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한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면 아니 나는 주식밖에 없는데 그럼 세금을 내면 그 주식을 팔아? 네, 아니면 뭐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럼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예, 그게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세무학자들이 아니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원래는 소득 그 경제 활동이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일반적인데 예.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 주식을 지금 2% 말씀처럼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파는 거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슈퍼리치가 예를 들어서 뭐 저커버그가 주식을 크게 판다. 팔았다.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이 출렁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반론이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나라도 종부세 내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런 컨셉들은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자산에 찬반 대한 논쟁이 세금을 있을 수 매기는 있는 거. 거고요. 아니, 말이 안 된다고 2%가 100번을 얘기했잖아요. 종부세는 특히 우리나라 종부세는 어. 말이 0도 안 되는 거다. 1도 안 되는 거다. 아니 10억짜리 집 3개 있는 거랑 30억짜리 집 하나 있는 게 아니, 왜 종부세가 달라야 됩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다. 재산세라는 건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는 뭐 물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앞에 설명드리려는 거였는데 그럼 부유세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긴 해? 제대로?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에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세 나라에서 네, 예. 딱 세 나라고요. 여기 뭐 제가 일단 요거를 제외하지 않고 일부러 들고 왔는데 오스트리아는 1994년에 폐지했고요. 핀란드는 2006년에 폐지했고 다 폐지한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이고 12개 나라가 부유세를 운영하다가 지금 3개 정도 나라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거고 안 대표 말씀처럼 뭐 물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부유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세율이 1%에서 2.5% 사이거든요. 예. 아까 지쿠만 교수가 G20에서 슈퍼리치들의 연 2% 세금 매기자라는 2%는 요런 히스토리컬한 그런 수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매기지 저기는 부유세라고 하는 게 현금에 대해서 매기는 거야. 현금을 뜯어가면 되지만
자산이 난 빌딩 한 채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빌딩을 깎아서 줄 수도 없고 야금야금 어떻게 그냥 하고 있을까요? 야금야금 내 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그냥 내라고 보지서가 날아가는 모양이네요. 예, 그죠? 예. 어떻게든 지금 마련하나. 유럽 국가들은 어. 스위스는 지방세고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는 뭐 국세인데요. 네. 보면 2% 지적하신 것들이 뭐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자산에 대해서 매기고 금융자산 예외 없고 금융자산 부동산 다 똑같이 매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보통 2등급으로 나눈다고 해요. 보면 아주 초부유층은 뭐 2.5% 세율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닌 부자는 뭐 한 1.5% 세율 그래서 2단계로 해서 부유세를 일부 국가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쉽지는 하는구나. 참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하여튼 돈이 필요하다. 네, 돈이 예. 필요하다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돼. 그게 먼저일까요? 둘 다일 것 같은데 예. 일단 돈이 필요하다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를 조금 뒤에 걸 보여드리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설명드리고 일단 들어봐. 돈이 항상 필요하지 뭐. 네, 지금 요 네. 슬라이드는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앞으로 2050년까지 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소득이 감소할 국가들을 이제 보기 쉽게 빨강색으로 진해질수록 소득 감소가 큰 국가들, 주로 개도국이죠. 예. 그리고 소득 감소가 덜한 국가들을 이렇게 그냥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야,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딱 나뉘냐? 예. 그러니까 뭐 엘니뇨 요번에 브라질에 홍수 나서 그 250명 사망하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부유세 물리자고 한 국가 중에 하나도 브라질인데 예. 그런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 뭐 굉장히 진하죠. 아. 계속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폭염, 가뭄, 홍수 이런 예.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거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개도국들이 한 8경원 정도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손해를 입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유엔이 됐든 아니면 뭐 국제 식량기구가 됐든 지원을 해주려면 이런 슈퍼리치에 대한 텍스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됩니다. 기후 변화가 전지구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들이 있다. 예, 예. 아. 근데 그 재원이 뭐 갑자기 나오진 않으니까 예. 이미 경제 발전을 이룬 이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진국들 너네들은 지금 이 화석연료 태워서 이미 경제 발전했지 않냐. 예. 근데 우리 개도국들은 지금 피해만 입고 있다. 이런 논리로 그러면 선진국들의 초부유층한테 우리가 좀 어떤 기금이 됐던 아니면 지금은 세금이 됐던 좀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단은 논리의 1번이고요. 2%가 말씀하셨듯이 그냥 밉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많이 걷고 싶다. 그거는 제가 슬라이드 앞에 보여드렸던 걸 좀 보여드리면 예.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 프로퍼블리카 보도인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뭐 4년 동안 소득세를 자산의 1%만 냈다. 일론 머스크도 뭐 비슷한 기간 동안 소득세가 자산의 3%만 냈다. 근데 미국 보통 가정에 미국이 또 세금이 많기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예. 치료세율이 미국 가정이 14%에서 뭐 20% 초반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물론 주식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아직 미실현 이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너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원의원들은 이런 얘기 그 유행이 됐던 말이 슈퍼리치들은 우리 옆집의 소방관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슈퍼리치들의 과세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 보도 같은 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면 그럼 선진국에서 GDP 대비를 해서 네. 라고 하는데 안 내고 네. 그러면 제일 세금 안 내는 애들 봤더니 슈퍼리치들이 있더라. 예, 예. 얘네를 타겟팅해서 한번 해보자. 네. 뭐 그런 컨셉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과세 논란이라든가 이게 지금 아까 몇 나라가 합의했다고 그랬죠? 몇 나라? 5나라? 일단 공식적으로 안건을 합의한 건 4개 국가고요. 네. 독일, 네. 스페인,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남아공. 브라질, 남아공. 이렇게 우리는 네 이거 개 도입되면 우리는 찬성하겠다. 너희들도 하자. 아예 이거는 의제로 올린 겁니다. 4개 국가는. 그리고 4개. 프랑스가 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프랑스 잠깐 했었거든요. 2015년에 올랑드 대통령 때 부유세를 했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성명에 이름은 안 올렸는데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근데 저게 되려면 미국이 그래 우리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슈퍼리치들 다 미국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바로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일단 누진세 제도 자체는 존중한다. 좀 많이 버는 사람한테 소득세, 소득세를 누진세는 인정. 그렇지만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유세는 못하겠다라고 인터뷰를 최근에 했고요. 다만 이것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3년 전에 옐런 장관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한창 코로나 위기가 심할 때는 물론 미국 주도의 과세니까 그런 주장을 했겠지만 미국의 상위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 4천억 버는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좀 부유세를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상원 재정위원회에 가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3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주체가 글로벌 부유세이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옐런 장관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안 대표 말씀처럼 전 세계 슈퍼리치 뭐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다 미국에 있지 뭐. 예, 프랑스 프랑스도 아르노 있구나. 회장, 어. 루이비통 헤네시, 모에 헤네시 회장만 빼고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저거프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2등에서 9등까지 10등까지가 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의 이게 미국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프랑스는 아르노 회장이 있긴 하지만 이미 부유세를 시행한 전력이 있고 또 세율도 원래 높습니다. 프랑스 소득세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쪽을 프랑스는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슈퍼리치들이 긴장은 해야 될 것 같고 슈퍼리치가 갖고 있는 주식에도 혹시 6월에 G20 회의를 다시 하거든요. 그때 정말로 많은 회원국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OECD의 세무분과위원회가 있대요. 네. 그래서 OECD 세무분과위원회에 어떤 기금이 됐든 지금 말한 그냥 부유세 설계가 됐든 설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저에게 그 세무 전문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냥 장난스러운 상태는 아니라는 아니고 거. 시리어스하게 논의가 되고 예, 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긴 예, 관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럼 텍스로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지금 말한 저희가 설명한 뭐 이중과세, 뭐 금융시장 혼란,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기금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인 기금 출연 같은 걸 하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슈퍼리치한테 좀 내쇼. 예. 그리고 보면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거 1년에 한번 올해 초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디즈니 창업자 뭐 손자 이런 사람들 자기가 부유세 내겠다고 막 성명 내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부에 가까운 명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뭐 텍스가 좀 그렇다면 기금 형태로 출연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도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건 같은데 네. 아까 그 보여준 표는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쭉 세율이 올라가다가 부가 많은 사람 확 떨어진다는 게 네. 소득세로 매기는데도 그러니까 소득세로 매기는데도 그러니까 소득이 1년에 1,000억 원이야. 어. 그럼 세금은 한 400억 내는데 어. 소득이 1년에 1,000조야. 어. 그럼 400조 내야 되는데 어. 뭐 한 100조만 내고 만다는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러면 근데 그 구멍을 막을 그런 생각해야지. 일이 많을 수 부유세금 있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세상 떠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한참 잘 나갈 때 CEO 보수 1달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경제 행위로 인한 소득은 작게 하고 아. 기업의 어떤 자산은 대주주로서 많게 하고. 자산은 많고 지배력은 행사하면서 아. 누릴 건 누리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자기 돈으로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애플 그거는 비행기 탔겠죠. 그건 안승찬 대표도 법인차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회사 업무로 가니까 회사 돈 쓰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소득은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떨어지게 디자인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전 세계 모두가 각자의 자산에서 그냥 1%씩 너 부담되면 0.5%씩 다 골고루 내면 어때요? 그러면 100조가 있는 사람은 1조를 낼 것이고 야, 나 완전 유리.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만 원을 낼 것이고 네. 자산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자산의 1%를 내자. 내자. 그래서 뭐 기후 그 쓰자.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부자들이 그게 빠져나가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도 있으나 네. 이게 막 나라를 넘나들면서 구조를 짜는 절세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거는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래야지만 이걸 막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나 그럼 뭐 싱가포르 한번 치고 한번 퉁쳐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세금을 아껴 볼래. 그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안 대표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세금을 내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 우리나라만 자산세를 그렇게 낸다. 그러면 나는 안 내는 나라로 갈래.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예. 그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럽 국가 12개 국가 하다가 3개 국가로 지금 줄었잖아요. 지금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유세 있는 나라에서 없는 나라로 다 이전을 많이 한 거예요. 예. 부자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소용 없네. 라면서 9개의 나라는 이제 없애버린 부유세를 거예요? 없앴던 거죠.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세금 하면 다 해야 되는 빠져만 거고. 나가더라. 예, G20도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아. 근데 다만 거꾸로 하면 또 그게 한계가 되는 게 법인세 최저세율 15% 3년 전에 전 세계 140개국이 합의했거든요. 예. 되게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법인세를 어디 뭐 낮은 데를 찾아다닐 그것까지.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부유세도 하면 G20이 발의해서 웬만한 100여 개국 이상이 다 해야지 그래 효과가, 효과가 있지. 있지. 예, 뭐 G20만 한다 이러면은 효과가 없겠죠. 예. 야, 그래도 조세 회피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먹고 사는 방법인데. 조세 회피처에 먹고 사는 방법은 조세 회피인데. 하는 거든 안 하든 거든 어. 자기 재산의 1%를 매년 내야 되는 거는 10억짜리 아파트 있는 분이 1,000만 원씩 매년 내야 되는 건데 10억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그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인데 예. 낼 수 있겠으면 내겠어요? 그 아니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의 1%를 내라고 하는데 예. 돈이 있어야 내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1억 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100억짜리에 안 살다 보니 그래 그런 사람들은 1억 주면 있겠지 뭐. 지금 종부세가 딱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슬슬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많다고요 서울시에. 1,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내냐고 들고 일어나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000만 원 내는 거가 부담스럽고 들고 일어난다면 100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똑같이 부담스럽다고요. 1억을 내는 건. 네. 1,0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0억 내는 것도 똑같이 부담스럽고. 네. 근데 그 부담의 정도는 똑같을 텐데 너는 많으니까 부담해라고 하는 게 글쎄 그게 그 가능 여부를 떠나서 형평성 논란이 인간으로서 있을 겁니다. 할 짓인가 싶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나도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굉장히 동의하는데 어쨌든 부가 많을수록 누진세로 세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는 쪽에 컨셉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3,000명만 딱 잘라서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부자들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의 컨셉은 그건 맞는 거예요. 다 똑같이 1%보다는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향인 자산으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누진세 컨셉이잖아요. 똑같이 다 많은 건 적건 간에 무조건 5% 이게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을 더 높게. 그게 이제 누진세 컨셉이니 네. 그런 컨셉 자체 그것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건 아니다. 네. 살짝 반론을 하자면. 자산에 대해서도 네. 네. 자산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네. 지금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점은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뭐 그게 수정자본주의적 관점이든 뭐든 간에 그걸 냅두었을 때 자산에 대한 세금, 예, 자산에 실효세율이 예, 실효세율이 너무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뭐 지금 이사회 안 그래도 소송 중인데 본인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본인에 대한 보상을 뭐 12번 해주는 걸 결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델라웨어 법원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슈퍼리치들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재산을 모았는가에 대해서 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양한 논란들이 있네요. 아무튼 논란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아젠다가 국제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종원 그런 기자님. 내용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